윌리엄 호이는 19세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중견수로 활동하였고요. 뛰어난 주루 플레이로 1888년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에 도루 부문에서 리그 선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윌리엄 호이는 1902년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는 통산 타율이 2할 8푼 7리였고요. 2044개의 안타를 쳤고 594개의 도루를 기록하게 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미국 초창기 야구 선수인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기록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윌리엄 호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3살 때 수막염을 앓아서 청각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놀라운 운동신경과 야구 재능으로 메이저리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윌리엄 호이를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청각장애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야구 경기 판정의 수신호가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은 심판들은 경기에서 판정을 내릴 때 큰 모션을 합니다. 심판들이 큰 모션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청각장애인이었던 윌리엄 호이가 경기를 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호이는 도루의 재능이 있었는데요. 경기를 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심판의 판정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심판의 판정을 구두와 손짓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윌리엄 호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팀에게도 정해진 손짓과 수신호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자 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성적이 확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심판들의 판정을 손짓과 수신호로 하게 된 것이 비단 선수들의 성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수신호로 관중들도 야구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구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어서일 겁니다. 윌리엄 호이의 인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고민과 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미되면서 실제 야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들도 야구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보편적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아니 아주 미시적인 생각입니다. 이 보편적인 디자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보편적 디자인은 건축학에서 모든 제품과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특수한 디자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원적인 요구와 변화하는 유동적인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공통 설계 요인을 최대한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특정 집단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디자인이 가미되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많은 이익과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청각장애인 메이저리거였던 윌리엄 호이의 판정을 위한 수신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들이 판정을 구두와 약속된 수신호로 하게 돼서 청각장애인이었던 윌리엄 호이도 이러한 이점을 얻었지만은 리그에서 활동하던 다른 건청인 야구 선수도 경기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비단 야구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뿐만 아니라 야구를 관전하던 관중들도 야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즐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구 경기의 심판 수신호가 바로 보편적 디자인의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생활 중에서 그 시내버스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는 장애인 마크가 대부분 붙여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일반 버스보다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애인 마크가 붙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상버스의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요. 일반인들도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편리함을 느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디자인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이자 산업 디자이너였던 로널드 메이스였습니다. 로널드 메이스는 1급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이었고요. 그의 장애와 그 당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이후 1960년대, 70년대 시작된 미국의 무장애 디자인 개념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보편적 디자인을 그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 디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보편적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가 제시한 보편적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첫 번째, 공평한 사용, 두 번째, 사용상의 유연성, 세 번째,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네 번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다섯 번째, 오류에 대한 포용력, 여섯 번째, 신체적 노력의 최소화, 일곱 번째, 접근과 사용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 공평한 사용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사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활용된 예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자동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인 사용상의 유연성은 혹은 또 사용상의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광범위한 개인적 성향과 능력을 수용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동시에 고려한 제품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등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리인데요.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에 일치된 제품이나 물리적 환경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이 원리는 사용자의 지각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 그림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촉감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실을 안내하는 픽토그램이라든지 점자가 가미된 안내판,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는 오류에 대한 포용력입니다. 이 원리는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컴퓨터는 전원을 끌 경우에 다시 한번 사용자의 그 의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죠. 이런 원리가, 이런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터치 방식의 휴대폰 전화에 있는 의도하지 않은 버튼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함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원리는 신체적 노력의 최소화입니다. 이 원리는 기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세면대라든지 혹은 적은 힘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접근과 사용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입니다. 이 원리는 사용자의 신체적 크기, 자세 혹은 이동성에 상관없이 접근하고
도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리와 이 예 이외에도 보편적 디자인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 혹은 일반인들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실천적 철학이자 원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보편적 디자인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